우리들의 고향은 바다입니다. 하지만 자유의 기억은 어렴풋하기만 합니다. 많은 재주를 가진 탓에 우리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박수는 우리를 더욱 흥분시킵니다. 친구들과 달리 저는 더 이상 박수를 받기 위해 묘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이제 곧 야생의 바다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죠. 이별 연습 중인 저의 이름은 제돌입니다. 겨울에도 해녀들은 파도에 몸을 싣고 물질을 합니다. 물질은 공동 작업입니다. 한겨울 수온은 12도 안팎. 물속은 땅보다 차갑지 않고 바람도 없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한기가 뼛속을 파고듭니다. 겨울엔 주로 미역, 소라, 전복을 따서 망사리를 채웁니다. 남방 큰 돌고래의 등장. 2m가 넘는 거대한 몸체지만 해녀들에게 낯선 존재는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물속에서 만나왔기 때문이죠. 해녀와 돌고래, 겨울 바닷속을 누비며 함께 물질하는 사이입니다. 물로 들어가다 나오다 보면 우리 물에도 슬쩍 넘어가고. 근데 배알로 하면은 그것이 알아가지고 해영께 갈라져서 쭉 도망가 버려. 언제 간지 모르게 도망 싹 가고. 남방 큰 돌고래에 대한 연구는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연안에서 1년 내내 살아가는 멸종 위기종 남방 큰 돌고래. 개체 수는 110여 마리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발견되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아 사람에게 쉽게 접근하는 남방 큰 돌고래. 제돌이도 이 바닷속을 누비던 남방 큰 돌고래 중에 한 마리였습니다. 마을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남방 큰 돌고래. 바로 이곳이 제돌이의 고향입니다. 제돌이를 처음 관찰한 곳은 바로 여기 제주도 월정 앞바다였습니다. 그때 당시 약 20마리가 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고, 그리고 해안선으로부터 약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많은 돌고래들 중에 제돌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연구자들은 돌고래의 등 지느러미를 주목합니다.
밟은 순간 수면 위로 등을 내보이는 남방 큰 돌고래. 등 지느러미는 돌고래의 얼굴이자 지문입니다. 이 개체가 제돌입니다. 지금 현재는 등 지느러미 상처 폭 부분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전체적인 등 지느러미 형태를 보면 제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등 지느러미에 나타나 있는 상처라든지 형태를 이용해서 개체 식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돌이를 개체 식별 번호 009번이라는 이름을 부여를 했습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된 009번은 서울대 공원에서 제돌이란 이름으로 바뀝니다. 서울대 공원엔 4마리의 돌고래가 있습니다. 제돌이가 이곳에 온 것은 2009년 7월 20일. 이들 중 가장 늦게 들어왔습니다. 제돌이는 수컷이며 나이는 14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육장에서 생활한 지 3년 8개월째입니다. 돌고래들은 하루 5번 식사를 합니다. 먹이는 주로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등이고 체중에 따라 8에서 9kg이 정확히 공급됩니다. 사육사들의 하루는 돌고래의 건강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입속을 살피고 몸짓을 읽어냅니다. 돌고래가 숨을 쉬면 약간 비린내가 납니다. 소화불량일 때는 바로 구린내가 난다고 하네요. 사육사들은 개체별 냄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제돌이. 이번엔 체온 검사입니다. 제돌이의 체온은 사람과 똑같은 36.5도. 익숙한 몸짓으로 돌고래들이 체중계 위로 올라옵니다. 제돌이는 특별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몸무게는 209.5kg, 별 이상 없습니다. 돌고래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서서 일제히 잠수하는 돌고래들. 야생에서는 깊이 잠수할 때 하는 동작이지만 여기 수심은 불과 3m. 혹시 다른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설명의 시간이 되면은 저희가 막 사료통 놓는 소리,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 있잖아요. 이런 소리를 듣고도 반응을 해요. 내가 밖에 나갈 시간이 왔구나. 하루 3번 특정한 시간 5분 전에 나타나는 집단 행동. 돌고래의 청각은 더욱 예민해집니다. 소리는
제도리는 흥분을 가중시킵니다. 몸이 달아오른 돌고래들이 외출을 기다립니다. 설명회장에 문이 열리는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과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돌고래는 멀리서 이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돌고래들은 각자 도착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대한 보상은 먹이입니다. 관객과의 짧은 인사. 사람들은 제도리가 자연으로 가는 길을 응원합니다. 인사를 마치면 제도리는 곧바로 사육장으로 돌아갑니다. 야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별 연습이 필요하죠. 생태 설명의 시간은 약 15분. 제도리는 설명회장의 소리를 빠뜨리지 않고 들으며 친구를 기다립니다. 서울대공원은 제도리 야생 방사를 결정하면서 돌고래 쇼를 폐지하고 생태 설명회로 전환했습니다. 입장료를 무료화했고 돌고래가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도 3회로 줄였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30여 개의 묘기 동작 대신 야생에서 하는 행동 위주로 생태 설명을 곁들이는 방식입니다. 네, 적극적인 모습 좋아요. 이런 거 말고 돌고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건 바로 돌고래들도 여러분들처럼 대화를, 소리를 내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사육사들이 긴장한 채로 모였습니다. 제돌이 야생 적응 훈련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야생 방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이 사냥 능력. 제돌이는 살아있는 먹이를 잘 사냥할 수 있을까요? 넙치를 쫓아가 잡은 제돌이. 3년 넘게 죽은 생선만 먹고 지냈지만 꿈틀대는 먹이는 잃었던 야생의 본능을 일깨웁니다. 주어진 넙치는 모두 5마리. 제돌이는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징어 사냥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먹물에 반격이 있지만 제돌이는 오징어의 습성과 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작이 빠른 물고기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냥감으로 고등어 10마리가 주어졌습니다. 넙치와 오징어를 포식해 배가 부른 상태지만 날쌘 고등어도 해치웁니다. 거친 바다에서 사냥했던 기억을 되살린 제돌이. 야생으로 가는 첫 걸음은 성공적입니다. 제돌이처럼 길들여진 돌고래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해외에서는 지금까지 약 90여 차례의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제돌이와 가장 비슷한 사례가 지난해 5월 터키에서 있었는데요. 야생 방사에 성공한 경우입니다. 터키 카라카스의 야생 적응 훈련장. 큰 돌고래 톰과 미샤는 에게해에서 붙잡혀 4년 동안 돌고래와 수영하기 프로그램에 이용돼 왔습니다. 혹독한 야생 적응 훈련을 마치고 가두리를 빠져나가는 톰과 미샤. 위성 추적 결과 이들은 이틀 동안 185km를 이동하고 먹이 사냥도 성공해 바다에서의 새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제돌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 스페셜은 돌고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제돌이를 자연에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찬성한다 약 76%, 반대가 16%였습니다. 야생 방사는 실패할 확률도 있습니다. 야생으로 가는 것이 행복할까요? 익숙한 사육장에서 계속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힘들다 45%, 야생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다 39%, 이미 익숙해진 사육장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다 15.6%였습니다. 우리는 제돌이의 생각을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돌이의 기구한 운명은 인간의 과오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돌이를 본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돌이는 어떻게 잡혀온 것일까요? 제주 연안에는 60여 개의 정치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육지와 가까운 곳에 그물을 고정시켜 놓은 것인데요. 해마다 67마리의 남방 큰 돌고래가 정치망에 걸려들곤 합니다. 연안 가까이서 생활하는 남방 큰 돌고래. 물고기를 뒤쫓아 가다 보면 거대한 그물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을 잃은 물고기들, 사냥감을 쫓던 돌고래도 함께 함정에 빠져들고 맙니다. 제돌이도 정치망에 혼액되는 돌고래 중에 한 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의 손에 붙잡혀 공연업체로 팔리면서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불법 포획된 제돌이가 팔려간 곳은 제주의 한 돌고래 쇼장. 이곳에서 2개월간 순치 과정을 거치고 서울대 공원에 바다사자 2마리와 맞교환됩니다. 매년 1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찾는다는 이곳 돌고래 쇼장. 이 돌고래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해양경찰은 이 업체가 지난 20여 년 동안 돌고래 쇼를 위해 26마리의 남방 큰 돌고래를 포획해온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그러고 돌고래가
이후 보호 대상인 야생동물을 포획해 상업적으로 이용해온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돌고래 캐릭터를 사거나 뭐 물품 이런 걸 산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딱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멸종위기종 남방 큰돌고래가 20여 년 동안 불법 포획이 됐다는 내용이 딱 나오는 거예요. 주변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자연에서 돌고래가 납치되던지 뭐 어떤 돌고래가 잡혀가서 죽던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불법 포획된 남방 큰 돌고래 제도리. 2012년 3월 서울시는 제도리의 야생 방사를 결정합니다. 쓸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생 방사를 결정한 이유는 첫째는 잘못된 과정에 대한 어떤 그 제자리로 돌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된 부분에 대한 원상복귀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 큰 이유고, 두 번째로는 남방 큰 돌고래가 국내에서는 그 100여여 마리밖에 없는 그런 희귀한, 진귀한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물들을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불법 포획한 이 업체의 남방 큰 돌고래에 대해 몰수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돌고래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제도리와 함께 야생으로 돌려보낼 것인가, 다른 시설로 옮겨질 것인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돌고래들이 머무는 사육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5m에 불과합니다. 이 사육장에 살았던 개체 중에 입이 비뚤어진 돌고래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돌고래는 8년 전 환경스페셜이 야생에서 촬영했던 돌고래와 매우 닮았습니다. 특히 주둥이가 삐뚤어진 돌고래가 카메라에 근접해 호기심을 보였고 가장 오래 머물렀다. 유달리 수중 카메라에 가까이 접근했던 이 돌고래가 공연장에 잡혀갔던 것일까요? 입이 비뚤어진 방향이라든지 그 얼굴 안면부의 형상을 봤을 때 동일한 개체일 가능성이 높고요. 하루 5번의 공연과 비좁은 사육시설. 2009년 이후 이곳에선 6마리의 남방 큰 돌고래가 폐사했습니다. 야생에서 잡혀온 남방 큰 돌고래들. 이곳에서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벽으로 둘러싸인 세상입니다. 그 6마리가 죽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그 비좁은 수족관에 와서 잡혀서 살다 보니까 또 쇼를 강요하는 그런 환경, 이런 부분들이 계속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또 질병 저항력도 역시 약해지고, 그러니까 쉽게 질병에 감염될 수 있는 이런 구조에 있는 것이죠. 제도리 야생 방사의 과정은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야생 적응장 후보지, 방사 방식 등에 대한 8차례 회의가 있었고, 현재는 몰수형이 내려진 공연업체의 돌고래를 제도리와 함께 방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왕이면 피랜드의 그 돌고래들도 제도리 방사할 때 같이 방사를 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될 뿐더러 생태적으로도, 그리고 방사의 성공 가능성도 훨씬 높일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2m의) 파도가 몰아치는 겨울바다. 남방 큰 돌고래들은 오늘 어디에 있을까요? 연안성인 남방 큰 돌고래는 제주 올레길 등 육상에서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파도 타기를 즐기는 남방 큰 돌고래.
미역을 집어던지며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지금 연안 50m 바로 앞에서 돌고래가 파도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고가 높은 날에는 도약이라든지 파도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유의 활동을 남방 큰 돌고래들에서 자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 연안은 남방 큰 돌고래의 번식지, 새끼들의 모습이 자주 관찰됩니다. 멧돼지처럼 몸에 줄무늬가 남아있는 새끼. 어미의 젖을 1년 6개월 이상 먹고 자랍니다. 해녀의 작업장과 남방 큰 돌고래의 서식지는 서로 겹칩니다. 해녀와 돌고래, 물속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무엇보다 물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숨을 참는 것이겠죠.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숨이 차오는데 문어 한 마리가 눈에 띕니다. 해녀들 사이엔 좋은 물건을 보면 더 숨이 가빠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잠수 잘하는 상군 해녀라고 해도 2분까지 숨을 참기 어렵습니다. 좋은 물건도 놓고 갈 수밖에 없죠. 숨을 가다듬고 다시 들어가는 물속. 어느새 나타난 돌고래들이 해녀 주변을 에워싸고 돕니다. 고래는 아주 옛날 땅에서 네 발로 걸어다니는 포유류였습니다. 오랜 진화의 시간이 지났지만 가슴 지느러미에는 앞다리의 뼈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뒷다리는 퇴화했지만 골반에 흔적이 있습니다. 숨구멍은 얼굴 앞쪽에서 머리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물 밖에서 숨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죠. 가쁜 숨을 참아가며 건져 올리는 소라 몇 개. 돌고래는 곁에서 해녀의 숨막히는 작업을 지켜봅니다. 날이 이제 접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무서운 건 없고요. 이 새끼들도 이제 어미들하고 같이 이제 뛰고 놀고 막 그러는 것 때문에 사람하고 똑같구나. 해녀와 돌고래의 들숨 날숨이 바다 위에서 교차됩니다. 돌고래는 소리로 세상을 봅니다. 수중은 시야에 한계가 있는 반면 소리는 잘 전달됩니다. 음파를 발사해 엑스레이처럼 사물을 꿰뚫어 보는 돌고래. 잠수복의 재질과 해녀의 심장 뛰는 소리까지 읽어냅니다. 고무옷을 입은 사람들은 늘 물안경을 끼고 다닌다는 것도 파악하고 있죠.
오랜 접촉을 통해 해녀는 천적이 아니라 물 밖에서 같이 숨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남방 큰 돌고래는 알고 있습니다. 해녀 옆에서 숨쉬는 돌고래. 돌고래 옆에서 숨쉬는 해녀.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돌고래 야생 방사를 위한 시민위원회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야생 적응 훈련장 후보지를 답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종다리인데 이렇게 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고래들이 이렇게 저쪽 그 등대에서 이렇게 안쪽 이렇게 내려하거든요. 예, 하는데 주류 받으면은 네모난 게 이제 요렇게 돼버려요. 요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모양. 예, 그러니까 이제 고래들이 말릴 수가 있거든요. 야생 적응 훈련장은 조류, 수심, 접근성 등을 고려해 육지와 가까운 곳에 가두리 양식장 모양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터키에서 이제 방류된 얘인데 보통 한 직경이 이제 30m 되고요. 또 안에 보면은 조그마한 이제 그 가두리 시설 돼 있는데요. 그 요 부분은 제도리를 이제 안으로 불려들여 이제 질병이라든가 먹이 훈련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2012년 5월 야생 방사에 성공한 터키의 통과미샤. 가두리 양식장을 개조한 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야생 적응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장은 그들이 살았던 바다에 마련됐습니다. 같이 생활했던 무리들과 쉽게 합류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남방 큰 돌고래는 제주 북동쪽 해안에서 가장 많이 발견됩니다. 적응 훈련장 후보지는 종달, 행원, 김녕 해역인데요. 김녕에 설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야생 방사는 돌고래의 사회성과 이타성을 활용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돌고래는 동료가 그물에 갇히면 주변을 맴돌며 구조 행동을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정치망에 갇힌 남방 큰 돌고래. 동료들이 나타나 주변에서 기다릴 때 제도리를 무리와 합류시킬 계획입니다. 정치망 안에 이제 그 동료가 이제 한 마리가 혼액됐을 때 이 무리들이 주위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이제 돌고래 그 무리들이 이제 교감이 자주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이제 그 방류를 할 때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돌고래들의 움직임이 격렬해졌습니다. 가끔 이런 교미 행동을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4마리 모두 수컷입니다. 오늘 교미의 상대는 제돌이였습니다. (14살) 제돌이. 이제 청년의 나이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돌이의 야생 방사 결정은 우리 사회에 돌고래 공연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돌고래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멋진 동작들. 그것은 먹이와 수신호로 훈련을 반복한 결과입니다. 지네들끼리 뛰고 이렇게 놀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타이밍을 노려서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이제 먹이를 주는 거예요.
자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휘슬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고주파의 소리가 돌고래에게 전달됩니다. 지시와 먹이 사이에 칭찬의 휘슬 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아까 전에 물보라고 정도 또 이런 돌고래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 무대에 서지 않습니다. 갈구하는 것이 있기에 복종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하지만 춤을 출수록 야생에서 뛰놀던 자유의 기억은 잊혀져 가고 먹이에 대한 본능이 커져갑니다. 화려한 볼거리를 찾는 사람들. 박수 소리가 커질수록 돌고래는 의존적인 존재가 돼갑니다. 동물 학대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이 돌고래들에게 힘든 과정일 수는 있는데 또 돌고래 조련사 분들이 돌고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위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뭐 때리거나 뭐 이러는 것도 학대만이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하게끔 뭐 음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데 일단 뭐 저런 걸 봤을 때는 안 했으면 하는. 우리나라의 돌고래 관람 시설은 모두 5곳. 돌고래는 모두 24마리입니다. 사람들이 돌고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능이 높고 사람과 친화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신기하고 돌고래가 너무 예뻐요. 사람을 알아본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곳엔 4마리의 큰 돌고래가 있고 연간 40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여기 와서 또 고래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상식을 알고 또 학습 체험을 하고 그래서 해양 동물을 좀 부분적으로 참 이용을 하는 것도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 주민등록증까지 부여된 돌고래들. 나이 많은 수컷 고아롱이 가장이고 장꽃불은 아내라고 합니다. 2012년 3월 22일생 장두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장두리의 고향은 일본의 다이지입니다. 선단으로 돌고래를 몰고 물속의 소음으로 소리의 벽을 만들어 포위합니다. 만에 갇힌 돌고래를 잡아 세계 각국에 공연용으로 공급합니다. 주로 어린 암컷이 선택되고 선택받지 못한 돌고래는 고기용으로 처리됩니다. 항상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일본 다이지의 순치장에서 데려온 돌고래 한 마리의 몸값은 약 1억 원. 운송비도 이에 육박합니다.
돌고래를 사람들에게 선보이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돌고래는 그 이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래 여기에는 6개의 주민등록증이 있었습니다. 고 이쁘는 수족관에 온 지 2달 만에 폐사했고 장누리는 6개월 만에 폐사했습니다. 울산의 고래 생태체험관은 다른 곳의 돌고래 사육장보다 넓은 편입니다. 하지만 바다를 누비던 돌고래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은 지난 1970년대까지 30여 개의 돌고래 공연장이 있었지만 1993년 돌고래 수족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유럽연합 국가의 절반은 해양 포유류의 전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올챙이를 어항에 이렇게 기르면서 그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모습을 아이들이 관찰하고 본다 하는 거와 돌고래를 수조에 넣고 있는 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고래는 하루에 적어도 100kg를 수영하고 다니는 놈들인데 저는 100kg를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는 그런 물탱크를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20% 이상이 바다나 관람시설에서 돌고래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돌고래 공연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요. 폐지해야 한다 63%, 필요하다 37%였습니다. 생태 설명회에 대한 의견은 돌고래 쇼가 아닌 생태 설명회는 필요하다 79%, 공연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폐지해야 한다 21%였습니다. 돌고래의 수족관 전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반대한다 68%, 교육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찬성한다 32%였습니다. 제두리의 야생 방사는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돌고래 조련사로 유명했던 릭 오베리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미국에서 10년간 최고의 조련사로 일했고 그 후 35년을 돌고래의 자유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Taking them back home and putting them in a natural sea pen and rehabilitating them and giving them the choice to return to their family. Their family is still there. So it's really about going home. 세계적인 영장류 연구자 제인 구달도 제도리를 만났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파괴되는 지구 환경의 위기를 경고해온 제인 구달. 이제는 제도리가 희망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Realizing that we are part of and not separated from the other animals, and we need to respect each other and the other life forms. 제도리는 오는 4월이면 야생 적응 훈련장이 마련되는 제주 앞바다로 가게 됩니다. 제도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삶은 어떤 것일까요? 서울대공원 지하실엔 돌고래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사육사와 수의사만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도리 담당 사육사였던 상미 씨. 돌고래와 나누는 교감과 소통은 항상 특별합니다. 여기 와서 나름 자기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상미 씨는 서로 눈을 맞추면 마음이 열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돌이 그리고 제돌이에게서 우정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제돌이. 이제 작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상 내 편이 되어줬던 제돌이던 나에게 있어 든든하고 멋진 남자였어. 내가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들만 자꾸 생각이 나서 아쉬움과 미안한 마음에 마음이 아파.
앞으로의 더 좋은 날들을 위해 우리 서로 응원해 주기다.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가족들과 친구들도 만나서 우리와 지냈던 소중한 시간들도 재미있게 들려주며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해 주길 바랄게. 안녕. 남방 큰 돌고래를 가장 가까이서 자주 접했던 제주 하도리 해녀들은 제돌이를 어떻게 맞이할까요? 나 70중 처음에는 그냥 첫날은 그냥 바닥에 누게 말려 자연산에서 돌고래도 많이 살아가지고 먹어가지고 살아야지. 돌고래 없으면은 바닥에 돼. 제돌이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잡혀갔어요. 넓은 바다에서 그냥 살게 놔두지. 사람들이 자기들 재미 보려고 여기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찍은 것 같대. 엄마 죽을 뻔하는 거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는 요것이 갖다 돌아와. 제주도 이제 이 돌고래가 5월달이면 넓은 바닥에 나와서 우리하고 헤엄치면서 오래오래 살자. 돌고래는 해녀들이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자연의 일부로 함께 살아오면서 벗이 되었습니다. 바쁜 숨을 참아가며 바다로 향하는 해녀. 돌고래는 오늘도 해녀의 작업을 지켜봅니다. 이제까지 수백 년을 그래왔듯 해녀와 남방 큰 돌고래는 같이 숨쉬며 물질을 이어갈 것입니다.